안녕하십니까? 박정원 학생 오랜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지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데이비드 카드가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카드가 경제학의 그런 지평을 넓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드의 컨트리뷰션은 미니멈 웨이지가 고용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 논문의 결과가 아니라 그 분석을 하기 위한 그 데이터 세팅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실증 분석 경제학자들한테 실증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익스페리먼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했고, 사실 그 뒤로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이코노믹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카드가 했던 그런 연구가 새로운 방법론 자체를 개발을 한 것인지,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드가 새로운 걸 개발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어느 분야나 실증 분석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데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가 이제 실험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진 자료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자료인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한 다음에 임의로 두 그룹을 골라서 한쪽에는 뭐 약을 주고 한쪽에는 이제 플라시보를 주고,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효과를 보는 이런 거는 이제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everyday life에서 그냥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료는 그 내생성이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적은 어머니와 자녀 수가 많은 어머니를 비교하면 자녀 수가 많은 어머니들이 일을 좀 덜하는 편입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자녀가 어머니의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경제 활동에 뜻이 없는 어머니들이 애를 많이 낳은 건지, 반대 경우인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그 내생성의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카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서 이걸 좀 내생성을 좀 더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게 중요한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론 자체는 이제 경제학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카드가 했던 건 이제 뉴저지와 이 펜실바니아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한 건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은 미니멈 웨이지가 많이 올라간 데와 적게 올라간 데를 비교하는 건 똑같은 방법인데, 이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은 이 접경 지역에서 딱 붙어 있는 가게들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펜실바니아주라서 영향을 안 받은 주고, 뉴저지에 있는 점포들은 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점포들이고, 근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건너편 가게 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일한 노동시장으로 봤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가 서로 상쇄된다고 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전혀 다른 주기를 비교하던 연구와 다르게 뭔가 이 내생성이 좀 더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연구죠. 얼마 전에 또 이코노미스트지에 올라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경제학자들이 이런 최저임금 자체보다도 노동시장의 구조가 뭐 컴피티티브 마켓인지 이게 모노포리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모든 산업의 모든 노동자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이제 세분화를 시켜서 어떠한 노동자들한테는 이 정도 수준의 이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고, 또 어떤 노동자들한테는 또 다른 수준의 임금을 맞추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별로 또는 업종별 또는 그 기업 사이즈별로 차등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고용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편의점이나 영세 소상공인한 업종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모노포리나 컴피티티브 마켓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별로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고, 산업별, 업종별 또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건 이제 각 나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저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업종을 굉장히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과 대기업에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대기업은 예를 들어서 전자상업이면 여기는 최저임금을 낮게 주고
뭐 영세분 높게 주고 이렇게 할 거냐의 문제라든가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과 예를 들어서 조그만 그 음식점에서 하시는 분들 다르게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느니 차라리 그냥 단일된 최저임금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데이비드 카드가 이런 뭐 최저임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연구 외에도 다른 노동시장에서 뭐 인적 자본의 그런 성과라든가, 그러니까 returns to schooling이라든가 혹은 뭐 workers skill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런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노동 경제학적인 의미가 가지는지 관련된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의 사례를 드리면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뭐 제약회사처럼 뭐 애는 여긴 3명 가지세요, 1명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그 셀렉션이 그 내생성에 문제가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자녀가 이게 뭐냐면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하나를 낳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둘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2명이 됐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온 것이 얼마나 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윈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IT에서 이 난민들이 오는 바람에 마이애미에 굉장히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것이 이제 그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늘어서 그래서 임금이 거기 임금이 떨어져야 될 텐데 떨어졌냐 이런 식의 그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도 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대학을 간 사람들이 실제로 얼만큼 더 대학을 간 것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나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야 돼. 그런 걸 우리가 교육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육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금도 들어가고 교육에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낮으면은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즉 노동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고졸자와 대졸자 임금을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졸자가 뭐 30% 이상 차이가 난다, 4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그 전체를 교육 수익률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대학을 가거든요.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이 대학 안 가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학업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시장에서의 어떤 마케터블 스킬이라는 측면에서 80과 100인 사람이 있었는데 80인 사람은 대학을 안 가고 100인 사람은 대학을 갔어요. 100인 사람은 130이 돼서 나왔어요. 그럼 실제 저희가 관측하는 격차는 50입니다. 근데 50인데 실제 대학의 효과는 30이었던 거죠. 이걸 어빌리티 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어빌리티 바이어스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트윈 스터디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트윈 스터디가 재밌는 게 어빌리티 바이어스라는 거는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니까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했어요. 일란성 쌍둥이를 갖고 둘은 능력이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그중에 대학을 간 친구와 안 간 친구를 비교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 법이나 제도의 변화도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그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까지였다가 중학교로 바뀌었죠. 갑자기 사람들이 원했고 원하지 않았던 3년을 더 다니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에서 그걸 통해서 교육 수익률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상당히 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하나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영세 업체에 취직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이 2가지 봉투를 딱 어떻게 제시가 됐는데 내용을 보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지만